소소한 주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너럴 닥터의 정재당님 출연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감기가 이렇게 심하게 걸리셨네요. 그러게요. 감기가 걸려서 이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남의 감기는 진료하면서 정작 제가 걸렸네요. 아. 그러게요. 제가 진료 좀 처방을 내려드리자면 쉬세요. 지난주에 제가 잔뜩 했던 그 말. 네, 쉬셔야 돼요. 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쉬는 날 쉬지 못하고 저희 방송에 출연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네. 오늘도 제너럴 닥터는 문이 열리죠? 네, 카페만 열려요. 진료는 없고. 카페는 뭐 명절 당일하고 전날 빼고는 열려 있어요. 늘 열려 있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정재당님의 모습은 제너럴 닥터에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쉬는 날이니까, 네. 이렇게 홍대에 있는 제너럴 닥터에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또 고양이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쵸? 아이들과 함께 가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이들은 고양이의 천적이죠. 고양이들이 막 피하죠? 고양이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온다 그러면 갑자기 정지 상태가 되고요. 네네. 일시정지를 한 다음에 슬금슬금 이제 아주 조용히 각자의 자리로 사라집니다. 보이지 않아. 아이들이 네. 등장하면 고양이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도 있어요. 네. 오늘 주제는 제가 네. 오늘 꿈엽 시작하기 전에 살짝 언급해드렸는데 다이어트예요. 네. 다이어트. 온 국민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제는 여성만의 고민이 아니라 남자들도 다이어트 고민 많이 하세요. 그쵸? 맞아요. 다이어트 진짜 뭔가 이 도시 생활하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현대인의 숙제 같은 것 같아요. 다들 맞아요. 살을 좀 빼야 되는데라는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는 것 늘 같아요. 가지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렇게 왜 그렇게 된 거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예전에 네. 그림들을 보면은 이게 좀 네. 미녀들이라고 그려진 게 통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미덕인 시절도 있었는데. 과연 그 시대에 그게 미덕이었을까 의심이 되긴 하지만 네. 뭐 그때는 그게 기준이었다고는 하니까. 네. 근데 확실히 요즘엔 너무 예쁘다고 하는 기준이 의사의 입장에서 봤을 땐 너무 말랐어요. 너무 마르고 건강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체형이 네. 미의 기준이죠. 그래서 비만에 대한 정도를 저희가 비만도를 체크할 때 이게 정상이다 혹은 과체중이다 비만이다라는 지표가 있는데 지금 요즘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는 예쁜 몸매들은 네. 대부분 정상보다도 마른 체형,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는 너무나 저체중에 그 미의 기준이 맞춰져 있기는 해요. 이게 또 건강과는 거리가 먼. 그쵸? 네. 저체중이면 거리가 좀 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체중이면서도 이제 근육과 체지방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도 조금 얘기가 중요하죠. 달라질 수도 있고 정상 체중이다 하더라도 네. 그 체중의 구성이 전부 지방이냐 아니면 탄탄하게 근육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다이어트라고 하면 저도 할 얘기가 많은 게 네. 그 제너럴 닥터를 시작하면서 초반에 살이 확 쪘어요, 제가. 왜요? 케이크도 만들고 막 재료 음식 막 이렇게 메뉴 개발하고 막 네. 이러면서 한 1년 새에 10kg가 확 찐 거예요. 네. 지금 찐 모습인가요? 지금은 빠진 모습이에요. 다행스럽게도. 근데 그 10kg 때문에 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1kg만 늘어도 바지가 이렇게 좀 꽉 끼는 그럼요. 것 같고 막 이런데. 그 10kg가 늘면 경험해보신 분들만 알 텐데 몸이 이제 무릎이 아프다. 서 있는데 무릎이 아파. 무릎이 내 무게를 감당 못하는구나. 이게 말이 10kg지. 네. 우리 생수통 1.5리터짜리 있잖아요. 네네. 그거 한 6개? 를 계속 몸에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확 느낌 오시죠? 네. 그래서 그거를 빼기 위한 다이어트를 한참 한 3년간 다이어트를 하는 사투를 제가 좀 본인과의 싸움을 하면서 네. 이 다이어트의 허와 실 그리고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좀 먹는 이 마음 이런 것들까지 경험하셨군요. 그렇죠. 온몸으로 경험하고 결론적으로 지금은 많이 빠졌어요. 근데 그거는 다이어트를 막 본격적으로 할 때에 빠진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다 비우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네. 그냥 뚱뚱한 나를 받아들이자 그런 마음에서 네네. 지금의 모습이 오히려 쉽게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해탈하는 게 좀 중요하군요. 내려놓는 게. 이거 진짜 어려워요. 진짜. 근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이어트 하려면 일단 먹는 것부터 생각이 나요. 그래서 굶어서 뺀다. 안 먹으면 빠질 것이다. 뭐 저녁만 안 먹으면 일주일 동안 뭐 한 3kg 쉽게 빠진다. 뭐 이런 얘기 다들 하시잖아요. 맞아요. 6시 이후로 안 먹으면 돼. 뭐 이런 거. 그럼요. 안 먹으면 되죠. 안 먹을 수 있으면. 굶을 수만 있으면 굶으면 살이 빠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다들 못 굶어서 못 빼는 거잖아요. 맞아요. 왜 저녁에 또 나오는 음식들이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굶으면 밤에 엄청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불가능한 계획은 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 자다가 깨요, 배고파서. 새벽에 막 혼자 막 갈등하잖아요. 네. 냉장고 열었다가 닫았다 하면서. 맞아요. 꼭 그때 마침 냉장고에 먹을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굶어서 살을 뺀다라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굶으면 당연히 빠져요. 한 열흘 동안 단식을 했다. 네. 당연히 빠져요. 왜냐하면 살은 정말 정직하게 뭐 완전히 더하기 빼기는 아니지만 먹은 만큼 찌고 안 먹은 만큼 빠지는 아주 정직한 몸. 네. 저는 잘 안 먹는데 살이 안 빠져요라든지 네. 저는 별로 남들만큼 먹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물론 똑같이 먹어도 누구는 좀 더 찌고 누구는 덜 찌고는 있겠지만 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당연히 먹으면 찌고 안 먹으면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식사를 제한하면서 살을 뺐을 때 부작용이 있다면 이게 이제 살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살이라고 하면 네. 안에 지방도 있고 근육도 있고 수분도 있고 이렇게 골고루 비율이 있는데 굶어서 빼면 체지방이 분해돼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을 구성하고 있는 수분과 근육이 쭉 빠지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수분과 근육이 빠지게 되면 네. 몸의 입장에서는 몸이 점점점 이제 기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굶으면 기력이 없어요. 그리고 근육이 점점 빠지다 보니까 음식을 먹으면 네. 그 근육이 써버려야 되는데 쓰는 주체인 근육이 사라졌잖아요. 네, 없어졌어. 그럼요. 그러면 이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쓰이고 또 저장되겠죠. 그래서 굶어서 뺀 다이어트를 하면 점점 근육이 줄어들죠. 근육이 줄어드니까 음식을 먹는 족족 근육이 써야 되는데 그 써야 되는 주체인 근육을 없애버리니까 그냥 이제 온몸으로 저장을 계속 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진짜 알뜰해갖고요. 너무 알뜰해서 하나도 안 버려요. 좀 버려주지. 이 지방들 좀 버려주지. 네, 절대 이게,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거냐면 요즘에 이제 현대인의 3분의 1, 그러니까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는 남자들의 3분의 1에서 지방간이 있다라는 얘기도 지난번에 살짝 했는데. 네, 기억나요. 네, 그런 거잖아요. 먹고 나면 우리는 100% 저장을 해요. 간이나 이렇게 막 근육에다가 막 저장을 해놔요. 네. 막 들어온 에너지를 막 주워다가 여기저기 이렇게 넣어놓는단 말이죠. 걔를 갖다 써야 되는데 걔를 쓰기 전에 또 먹어요. 군것질을 하는 거죠. 그쵸. 막 믹스커피도 먹고 막 맞아요. 초코파이도 먹고 막 먹으니까 아까 저장해 놓은 걸 깜빡한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걔를 쓸 틈이 없어요. 걔가 이제 기다려요. 나는 언제쯤 써주나. 네. 아까 저장된 그 에너지들이 막 기다리다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 사람은 계속 먹고 나는 쓸 틈이 없고 네. 그럼 이제 그 자리에서 기다리다 지쳐 지방이 된다는 전설이. 진짜요? 그게 계속 쌓이는구나, 그냥. 그게 지방간과 살입니다. 네. 충격적인데요. 저도 요즘 네. 점심에 뭔가 네. 차라고 하면 좀 그렇죠. 유자차나 뭐 이런 거 막 먹거든요. 점심 네. 먹은 직후에. 그럼 걔네가 다 소화도 되기 전에 걔네들 기다리고 있겠네요. 그쵸. 이제 근데 위험하다. 날씬하신 분들이나 현재 네. 체중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그냥 드시는 거고요. 점점 내가 찌고 있는데 네. 좀 이상하다 싶은 분들은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예, 간의 목소리를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까 먹은 거 아직 나한테 있는데 그런 거를 계속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도 오늘 점심 먹고는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바지가 꽉 끼는 게 네.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체중은 변화가 없는데 바지가 꺾이는 게 느껴진다라는 건 명확하게 체성분이 바뀌고 있다. 좀 주의해야겠네요. 안 쓰는 근육이 점점 퇴화하고 체지방이 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충격적인 수가 있겠죠. 진단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네. 먹는 것만 줄여서는 안 되고 네.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또 되게 잔인한 게 뭐냐면 운동만 해서는 살을 빼기가 여간해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네. 너 운동해봐라 살 빠지나 먹는 거 조절해야 돼.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체지방 1kg를 빼기 위해서 우리가 소비해야 되는 칼로리가 네. 뭐 평균적으로 뭐 정확하진 않지만 한 7,500 정도 돼요. 7,500 칼로리. 네. 우리가 보통 한 2, 3, 4일에 거쳐서 먹는 양이에요. 네. 근데 그 양을 통해서 체지방을 없애려면 운동을 예를 들면 어떤 운동 하세요? 뭐 저는 걷기? 빨리 걷기? 아니요. 저는 필라테스나 요가. 아, 그렇죠. 네. 그런 운동 혹은 뭐 여자분들도 많이 하는 걷는 거, 빨리 걷는 거 있잖아요. 그런 네네네. 거라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흔히들 하는 운동은 1시간을 열심히 땀을 빼면 한 300칼로리? 그냥 밥 한 공기 빠지는 거네요? 네, 밥 한 공기도 안 되죠. 반 공기. 근데 이제 네. 뭐 수영이나 조깅, 뭐 달리기 뭐 이런 격한 운동을 1시간 열심히 꽉 채워서 빡세게 하면 600칼로리 정도 소비가 돼요. 네. 근데 아까 지방 1kg 태우려면 네, 7,500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주일에 내가 한 3번 운동을 한다. 네. 근데 정말 열심히 1시간 동안 달리기를 막 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3번씩 한 달 내내 해도 뭐 많이 해봐야 13, 4번? 그 정도 해야 간신히 체지방 1kg가 빠진다는 거죠. 네. 어마어마하죠. 네. 이 다이어트의 세계는 이렇게 잔인한데 문제는 안 먹어서 빼는 건 왜 쉽냐면 네. 우리가 한 끼에 보통 700~800칼로리, 많이는 1000칼로리 넘게 먹거든요. 그거 한 끼만 안 먹어도 일주일 쫙 안 먹으면 뭐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네네. 근육은 7,000까지 필요하지도 않아요. 뭐 한 4, 5천 정도만 빼줘도 빠지거든요, 1kg가. 그러니까 체지방보다 근육이 더 빠지기가 쉽고 일단은 그래서 먹는 거를 조절해서 빼는 거는 또 한 3, 4끼만 굶으면 또 금방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굶으면 살이 금방 빠지는 것 같고 운동하면 살이 안 빠지는 느낌이 바로 그건데요. 아까 말했지만 굶어서 빼면 근육이 줄어서 100% 요요가 네. 120% 요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반드시 병행하면서 해야 몸이 근육을 내가 운동을 자꾸 하면 몸이 나한테 근육이 아직은 필요하구나. 버려서는 안 되는 존재라구나 이런 걸 인식하면서 네. 근육을 안 버리고 이제 다른 쪽으로 소비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식이 조절을 하셔야 근육도 안 버리고 요요도 없고 살은 살대로 빠지고. 어쨌든 잘 쉬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냥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당연한 것들이 그냥 다 정답이네요. 세상에 참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단식하면서 이온음료 마시는 거 괜찮아요? 하셨는데 저는 이거 들은 적 있어요. 이온음료 먹으면 오히려 더 탈수 증상이 온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 있는데. 이온음료는 이제 저희 설사하거나 막 구토 환자들 장염 걸려서 심하게 오시면 그때는 이온음료에는 약간의 미네랄이나 염분이나 뭐 당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맹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걔를 좀 마시면서 너무 맹물을 마셨을 때는 그 전해질 밸런스가 깨지니까 걔를 좀 먹어주세요라고 하는데 단식하면서 이온음료만 마시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일부러 단식을 하면 몸에 일단 탈수 현상을 만들어 놓고 네. 이온음료를 마시는 거니까 물론 뭐 단식하면서 이온음료를 마시면서 뭐 잘 이게 버틸 수 있고 아무런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집에 혼자 누워 계시는 상황에서 그거를 할 수만 있다면 뭐 내 몸을 위해서는 나는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해보겠어 이렇게 한다면 뭐 건강에 책임은 제가 지지 않겠습니다만 살은 당연히 빠지죠. 근데 이게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항상 화를 불러오기 마련이에요. 요요. 이게 사람들이 살을 빼야 된다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게 우리가 보통 환경을 보호하자, 뭐 쓰레기를 뭐 잘 관리하자, 뭐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내거는 구호들 있잖아요. 네. 그걸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안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못하는 걸 자꾸 하자고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인데 네. 사람들이 다이어트가 쉬웠으면 그렇게 다이어트 장사가 잘 되고 다이어트에 대해서 그렇게 하긴 그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그만큼 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쉬운 지름길 뭐 혹은 뭐 간단한 방법 단기간에 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간 것들은 다 100%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아휴, 저는 제 주변의 친구 중에 네. 저녁을 그런 거 네. 있잖아요. 단백질 들어있다는 가루 같은 거 그런 걸로 대체하고 네. 열심히 운동하는 친구를 봤어요. 네. 그런 거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어떻게 뭐, 요요가 올까요? 일단 그 파우더 네, 라고 맞아요. 해서 뭐 각종 뭐 아미노산 파우더들이 나온다거나 뭐 영양제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라고 하더라? 한 끼 식사 대용 이렇게 네, 가오. 대용으로도 나오고 운동하기 전에 약간 이렇게 업 시켜주는 그런 애들도 나오고 네. 뭐 되게 종류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뭐 아미노산 어떤 게 좋냐, 어떤 네. 파우더가 더 뭐 좀 더 낫냐 물어보시는데 사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 종류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단백질, 영양 성분만 들어있는 거 말고 네. 가끔 거기에 이제 이런저런 좀 저희가 자연적으로 섭취하지 않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이제 남자분들이 근육 만들 때 막 그 드시는 보충제라고 것들이 표현하죠. 보충제 중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보충제가 있고 막 이것저것 좀 인위적인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절을 잘못해서 드시면 간혹 신장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서 염증 생기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인에게 맞는 것을 조금 현명하게 드셔야 돼요. 상의를 잘 하셔서 막 무작위로 드시면 네. 단백질 너무 과용하시면 신장이 부담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잘 보고 고르셔야 됩니다. 근데 선식을 대체하면서 다이어트를 한다, 이 전체적인 영양의 불균형만 맞으면 어떻게 하시든지 방법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보다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움직이는 게 무조건 다이어트의 그냥 방법이죠. 네. 그렇군요. 관장은 효과가 있는지도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네. 관장은 약간 배가 이렇게 쑥 들어가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관장보다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의사다 보니까 네. 의료적 관점에서 권장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정장제입니다. 그래서 관장을 해서 이렇게 쫙쫙 빼는 거는 너무 장에 좀 무리가 되거든요. 헬스케질 수 있어요.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헬스케지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관장은 그냥 이미 있는 거에서 조금 더 물을 끌어들여갖고 더 빼는 정도? 장 청소라는 느낌에서 요즘 무슨 독소를 뺀다더라 네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의학적인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정장제라 그래서 우리 영양제처럼 파는 게 있어요. 네. 그런 애들은 정장제라는 게 장에 있는 원래 세균들, 이거는 장에 세균이 엄청 많아요. 드글드글하죠. 근데 그 세균들이 부족하면 오히려 이런저런 질병이 많이 생긴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그런 정장제를 통해서 장내 세균을 좀 보충을 해주시면 장의 건강이 좀 이렇게 살고 그다음에 일명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숙변이라든지 네. 변비라든지 이런 거에 해소에 도움이 되면서 장 건강 외에 다른 데에도 좀 도움이 되고 요즘에는 실제로 그 정장제와 다이어트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도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배변이 잘 이루어지고 그 안에 정상 세균총들이 장내 영양 흡수에 잘 기여를 해야 비만이 오지 않는다. 이런 연구들도 많이 있어서 장 건강이 중요한 건 좋지만 관장 같은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네. 그냥 일반 정장제를 드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장제라고 네. 또 있다고 하니까는 관장보다는 이걸 또 사용해 보시는 게 네. 나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이 근육 생길까 봐 운동 못 하겠어요.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이렇게 막 알통이라고 하죠? 예. 이렇게 불끈불끈해질까봐. 네, 그런 분들에게 저희 이제 같이 일하는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운동해봐라. 김연아보다 운동 더 하겠냐. 김연아 몸매 얼마나 좋은데. 그러게요. 근육이 생기겠냐.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운동해도 여자들은 울퉁불퉁 근육이 생기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 전 그것도 저도 사실 수영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땀 흘리는 운동을 안 좋아해서 수영을 좋아했는데 네. 수영하면은 어깨 넓어지잖아라고 오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제가 어깨가 넓나요? 아니요. 3년 했습니다. 저도 넓지 않거든요. 네. 그게 막 운동 선수처럼만 하지 않으면 그 정도로 그렇죠.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골격이 만들어지는 시기부터 했었어야 되고요. 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희 같은 직장이나 일반 생업이 있는 분들이 선수들처럼 못 하거든요. 네. 많이 해봐야 정말 많이 해야 하루 1시간이잖아요. 맞아요. 그걸로 그렇게 넓어지진 않습니다. 네. 어깨 넓어질까봐 난 수영은 안 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이어트 생각하신다면은 운동도 이렇게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 운동하면 입맛이 좋아져서 살 빼는데 지장이 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네. 운동하고 입맛이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위장관 운동이 매우 좋아지고 특히 수영은 하고 나면 청량감이 너무 좋아서
하면서 확실히 살이 좀 이렇게 식욕이 막 돋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마다 먹어주는 게 본인이 문제인 거죠. 내가 조절해야 된다. 그런 약간 거죠? 처음에만 좀 어려운데 그 식욕이 확 들 때 네. 살짝 그 순간만 참으시면 시간 지나면 금방 좋아집니다. 저는 오히려 수영하면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식욕이 없어지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나? 네, 헬스나 아주 힘 빼는 운동을 수영을 너무너무 과하게 막 너무 힘차게 하시면 확실히 그때는 그 입맛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그 헬스나 PT, 퍼스널 트레이닝 받으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하고 나면 입맛은커녕 그냥 눕고 싶습니다. 맞아. 그냥 눕고 싶은 증상. 네. 단식할 땐 아침 햇살이라고 이메가스토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정 광고, 특정 상품 광고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단식할 때 그런 쌀음료들 좋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냥, 허허허, 막 이랬는데, 좋군요. 아니, 근데 뭐 단식 자체가 좋지는 않아요. 이왕 뭐 이렇게 좀 극단적인 방법으로 하신다고 한다면 굳이 하신다고 한다면 뭐 쌀음료라든지 두유라든지 그런 이왕이면 영양 성분이 좀 있는 것들을 드시는 게 어떨까, 뭐 요 정도지. 네. 사실 단식은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단식으로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분들이 그 단기 내에는 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요요가 굉장히 힘들게 오기 때문에 네. 단식 기간 뭐 열흘, 한 달 뭐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도 그 몸매를 유지할 만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연예인이다. 그러면 단식을 해서 살을 빼고 계속 TV에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그나마 명분이 있는 분들인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런 아주 강한 명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단식원 갔다가 오거나 단식으로 뭐 한 10kg씩 빼고 그러신 분들은 많은데 그 이후에 유지를 하는 것이 정말 관건이에요. 네. 하긴 그렇겠다. 어차피 단식 후에는 뭔가 먹을 걸 먹긴 먹으니까요. 그쵸? 네. 보식 단계에서 위장장애도 되게 많이 오고요. 네, 조금씩 늘려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음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입이 확 땡기거든요. 그때를 못 참고. 맞아. 그때 막 떡볶이 같은 거 먹으면 네. 단식 때 우리가 이제 염분, 다이어트에 강한 적이 바로 소금인데요. 네. 단식할 때는 소금이 되게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식욕이 없어요. 원래 저희가 소금을 안 먹으면 식욕이 많이 안 땡겨요. 상상을 해보세요. 음식을 먹는데 소금이 안 들어가요. 맛이 있겠어요? 네. 아니요, 밍밍하구나. 많이 드실 수 있겠어요, 그거? 아니요, 못 먹어요. 예. 딱 내가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안 먹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계속 먹게 된다고 하면 살이 찔래야 찔 수가 없어요. 근데 소금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소금이 필요 이상으로 과한 식욕 이 좀 더 조장이 되고 그러면서 많이 먹게 되는 거라서 단식을 할 때 저염식이나 염분이 없는 것에 계속 노출이 되다가 어느 정도 순간부터 소금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입맛이 아주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처럼 그냥 빵 터집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백마고지님이 간헐적 단식 부인이랑 하다가 오히려 삼시세끼에다 간헐적으로 더 먹어서 실패했다고. 간헐적 단식은 제가 이게 하도 TV에서 막 얘기가 나와서 그쵸, 네. 해봤어요. 네. 궁금해서. 네. 궁금해서 호기심 해봤는데. 차원에서? 네. 살이 빠지더라고요. 살이 빠지는데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이게 간헐적 단식을 하고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실은 살을 빼봤는데 예전에는 뭐 웬만한 거 이제 덴마크 다이어트라든지 저도 해봤어요. 네, 그런 거 다 해봤어요, 저도. 근데 다 빠져요. 살이 빠지는데 빠지고 다시 돌아오고 항상 그거를 반복을 하면서 진짜 이런 게 사는 건가. 오늘 맨날 내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살아야 되나 막 점심 뭐 먹지? 그건 살찔 텐데 막 이런 생각하고 저녁은 먹지 말까? 그러면 굶을까? 또 막 이 갈등. 네. 이 먹는 스트레스가 것과 더 늘어나죠. 그렇죠.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었고 한 3년간은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 차지하고 있는 게 그 음식과 살 이런 것들에 굉장히 사로잡혀서 살았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들을 했을 때는 사실 정작 살이 빠지다가 다시 돌아오고 빠지다가 다시 돌아오고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살이 다시 이렇게 빠지게 된 계기가 됐던 것들이 네. 이제 뭐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완전히 이제 거기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어떤 과정이 생긴 대로 있었냐면 살겠다 이런 과정이요. 그 몸을 받아들이겠어요. 살이 쪄 있는 동안에는 옷도 안 사고 뭐 이렇게 꾸미지도 않고 지금도 그렇게 화장을 하곤 하진 않지만 그 당시엔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안 꾸몄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문제는 이게 이제 내가 나를 싫어하게 되니까 점점점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막 더 이상은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싫고 그런 어떤 상황이 감정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다이어트를 했는데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빠지는 거죠. 네. 점점. 맞아요. 살은 근데 누군가 옆에서 이제 저한테 선생님은 다이어트를 왜 하나요? 그러길래 다이어트는 살을 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을 왜 빼냐는 거예요. 살을 빼면 좀 더 뭐 좋아 보이니까. 네. 근데 살을 빼는 건 선생님이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건데 결국에 지금 선생님은 다이어트를 한 결과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았다. 살은 안 빠지고 네. 스스로에게 더 짜증이 나고 본인을 더 싫어하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말에 되게 충격을 받고 네. 그냥 있는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울도 잘 안 보고 그랬었는데 거울도 이제 보고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의 나를 그냥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되게 신기한 현상이 음식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졌어요. 뭐 칼로리 계산하고 이랬던. 네, 그런 거에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음식을 때 되면 먹어야 된다라던가 배가 고프다라는 느낌이라던가 이런 것에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네. 그냥 제때 필요한 만큼만 먹고 안 먹게 되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단식이나 금식을 전혀 못했었는데 네. 이 간헐적 단식도 뭐 최근에 올해 이제 한참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올해 음식으로부터 특별히 이렇게 그게 없어서 해봤는데 괜찮아요. 살은 빠지고 공복감도 좋고 뭐 몸도 좀 가벼워지는 것 같고 다 좋은데 일단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약속이 많은 분들은 불가능하다는 점. 맞아요. 네. 그리고 저처럼 음식으로부터 저는 약간 중간 지점에 있는데 음식에 약간 속박에 아직도 매여 있는 분들은 이 단식이라는 과정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리바운드로 폭식으로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애초에 나는 음식이랑은 별로 그렇게 뭐 이렇게 식욕도 없고 식탐도 없어. 이런 분들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간헐적 단식. 그러게요. 그냥 단식이라는 글자 자체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음식이 좀 행복하려고 먹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음식을 뭔가 보통 이제 식탐이 많다, 적다 이렇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결국에 다이어트를 한다라는 건 뭔가를 참고 그거를 견디고 또 계속 그거를 유지하는 어떤 인내인데 거기에 이제 음식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거를 참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원래 음식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안 뚱뚱하거든요. 네. 원래 말로. 그러니까 되게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네. 살이 찌는 분들은 워낙에 음식을 좋아하고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살을 빼는 건 어려운 거예요. 네. 되게 그냥 당연한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가장 좋은 건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고 괜찮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자꾸 애써서 내 스스로를 막 더 뭔가가 지금보다 나아져야 된다라는 강박을 갖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그 안에 들어있다 나와봐서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예쁘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지는 사람이 예쁜 거지 몸이 예쁜 사람이 예쁜 게 아니에요. 네. 오늘 명언 나왔다. 그렇군요. 본인도 만족하시죠? 이 명언에 대해서? 그러네요. 하긴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사람들이 그냥 표정에서도 그냥 긍정이 묻어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럼요. 뚱뚱해도 방송 보면 저는 그런 생각 했거든요. 각자의 캐릭터가 있잖아요. 네. 날씬하고 예쁜 뭐 이렇게 노래 부르는 예쁜 아이돌도 있고 뭐 아주 예쁜 배우도 있지만 각자의 캐릭터가 있는 배우들도 있잖아요. 원래 몸이 뚱뚱하거나 혹은 뭔가 이렇게 예쁘지는 않지만 개성 있는 네. 그런 분들을 맞아요. 보면서 꼭 우리가 저렇게 예쁜 여배우 같은 사람들만 지향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그때 한참 이제 해탈을 하려고 준비할 때 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방송인 뭐 전원주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각자의 캐릭터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보면 굉장히 못생기고 뚱뚱하고 볼품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자기만의 색깔이 있고 뭔가 자기 성격이 있는 사람 캐릭터
캐릭터로 자리 잡을 수도 있는 것처럼 결국에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내가 나를 안 좋아하는데 누가 나를 좋아할 수 있겠느냐.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거죠. 네, 저도 머릿속에 새겨두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밤호박님은 운동하고 나면 저는 좀 몸이 붓는 것 같던데 일시적일까요? 하셨어요. 이게 실제로 붓는 건지 붓는 느낌인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서 몸이 붓는 느낌이 체중계, 그러니까 운동하기 전에 체중하고 운동한 이후에 체중에서 네. 뭐 1, 2kg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몸이 퉁퉁 붓는 거라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정말 느낌일 수도 있거든요. 네. 땀이 막 나고 열감이 막 나고 후끈후끈하니까 그런 느낌일 수 있어서 체중을 운동 전후로 한번 재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운동하기 전과 후에 체중의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그냥 뭐 이렇게 손가락 이런 데가 좀 단단해진다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은 네. 올 수도 있지만 몸무게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면은 네, 부종이 실제로 병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체중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요. 한울 아라빠님께서 네. 지난번에 이 질문 드려서 다시 한번 여쭤본다고 네. 큰아이가 ADHD 약과 함께 식욕 증진제도 처방받고 있습니다. 식욕 증진제 효과 있나요? 장복해도 괜찮은 건가요? 하고 질문 주셨어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식욕 증진제라는 약 자체를 먹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저희 같은 제너럴한, 1차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잘 나가는 약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뭔가 스페셜리스트한테 처방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식욕 증진제를 먹은 이유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식욕 증진제는 계속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아이의 현재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계속 먹어야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단기 처방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계속 먹는다고 한다면 그 약을 먹어야지만 아이의 어떤 건강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는 전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담당 의사랑 상의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형부가 관절이 많이 아파서 좋아하는 커피를 못 드세요. 치료법 좀 알려주세요. 가시오가피가 좋다고 하던데?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것도 좀 다른 질문이긴 하네요. 이게 가시오가피가 관절에 좋다는 건 제가 사실은 잘 몰라요. 저희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다만 그런 건강 보조식품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 뭐라 그래야 되지? 관절에 좋다. 글루코사민 뭐 이런 것들이 관절에 좋다더라라는 것 때문에 맞아요. 할머니들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판매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어떤 특정 건강 보조식품이 어느 부위에 좋다라고 직결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이게 맨날 텔레비전에서 이거는 어디에 좋고 이거는 어디에 맞아요. 좋고 이거는 어디에 좋고 그럼 온 국민이 다 병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글루코사민이 관절에 좋다라는 거에 대한 의학적인 관점은 뭐냐면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 퇴행성 골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글루코사민을 장복을 했을 때 네. 엑스레이 상의 호전이나 통증의 경감이 오는 경우가 있다더라. 이런 논문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글루코사민이 관절에 좋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파는 사람이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건 퇴행성 골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에서 엑스레이상의 호전과 혹은 통증의 경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 논문의 결과는 이 정도예요. 물론 없다라는 논문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의학적으로는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 거에서 필요한 것만 딱딱딱딱 캐치해서 이제 영양제가 이제 막 시장에서 팔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네네. 어떻게 보면 비타민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종합적인 결론, 그 수많은 논문들의 종합 결론은 현재 시점까지는 비타민의 의학적인 어떤 의료적인 효용성은 지금까지는 검증하기 어렵다라는 게 현재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비타민도 가설이에요. 다 이게 비타민이 감기를 빨리 낫게 하지 않을까라든지 이런 것들 요즘 그리고 우리 비타민 결핍증 환자 보기 어려워요. 네. 영양 부족이 지금 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배우는 비타민 C가 모자라면 무슨 병에 걸리고 맞아요. 저도 이제 병원에서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환자들은. 그러니까 결핍은 거의 어렵고 요즘에 오히려 과잉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있어요. 아기들 같은 경우는 영양제가 이제 사탕이나 캐러멜로 나오니까 네. 그거 많이 먹고 잘못돼서 병원에 오는 경우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뭐든 적당히 먹는 게 좋고요. 그리고
특정 그 부위에 좋다더라 해서 드시는 것이 뭐 원산지라든지 그 가공 과정이 믿음직한 거면 괜찮아요. 근데 막 되게 듣도 보도 못한 막 뭔가가 이렇게 엑기스 같은 건데 잘 모르겠는 그런 것들, 네네. 그런 것들은 위생 상태도 안 좋고 뭔가 그 안에 감염성 물질이 있는 경우들이 꽤 있고 그 간이나 신장에 해로운 애들이 들어있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를 드실 때에는 그게 이제 좀 검증된 혹은 뭐 이렇게 어디서 막 산에서 캐온 막 이런 거 말고 네네. 그냥 이렇게 좀 잘 가공이 된 게 믿음직한 경로로 유통된 것들을 드시면 되고요. 그걸 드시고 나서 관절에 효과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럼 드시면 돼요. 하지만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네, 하면 의학적으로 실제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계시다는 점. 네. 이건 저도 궁금한 질문인데요. 젊은 6월님께서 저는 밥을 먹을 때 때를 맞춰서 먹는 게 아니라 배가 고플 때 먹습니다. 이거 괜찮은가요? 하셨어요. 일단은 우리 몸의 위장, 대부분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은 규칙적인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하루에 24시간에 맞춰서 몸에 리듬이 있거든요. 네. 아침에 깰 때 깨는 호르몬이 있고 저녁에 잘 때 자야 되는 호르몬이 있고 그 낮에 활동할 때 하는 호르몬들이 있고 그리고 위에 운동도 그 위산이 때가 되면 나와야 되고 운동도 시간에 맞춰서 하고 그래야 이제 변비도 안 생기고 네. 장 운동도 건강해지는 건데 이게 이제 불규칙한 경우에는 위장 장애가 오거나 변비가 오거나 뭐 설사를 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나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냥 배고프면 먹고 안 고프면 안 먹는데 특별히 불편한 것도 못 느끼고 그렇다 그러면 사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지내셔도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불편함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드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예전에는 때가 되면 배고프고 허기가 졌었는데 최근 들어서 입맛도 없고 허기도 때 잘 안 치고 그러면서 먹는 것도 좀 줄어서 살은 점점 빠지고 그러면 혹시라도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아닌지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많이 먹는 분도 있지만 입맛이 확 줄어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건 아닌지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좀 드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전 먹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많이 먹었고요. 과자 같은 거.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스트레스 받으면 입맛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저도 다이어트 할 때는 어쨌든 규칙적으로 먹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이어트에 3대 조건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많이 자기. 되게 엉뚱하죠. 저 잠 많이 자서 날씬해진다는 뭐 연예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진짜인가? 정말 필요합니다. 아, 네. 그렇구나. 잠을 많이 자는 게 1번이고요. 네. 2번이 굶지 않기. 굶지 않기. 네. 그리고 3번이 가장 어려운 천천히 먹기. 네. 이 세 가지가 다이어트의 3대 필수 조건이에요. 그래서 네. 많이 자야 되는 이유는 깨어있는 시간 동안은 허기가 지기 때문에. 차라리 자는 게 낫군요. 차라리 휴일에 그냥 자서 그냥 굶어버리는. 네. 차라리 자라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잠을 많이 자야 위에 운동이 좀 원활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굶지 않기라는 거는 일부러 굶어서 단식을 해버리면 반드시 폭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굶지 말라는 얘기를 맞아요. 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칙성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천천히 드시는 건 많이 들으셔서 알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배가 고프다고 느끼기 전에 다 먹어버려요. 우리 몸에 배가 부르다고 느끼기 전에 배가 부르다고 포만감을 느끼는 중추는 좀 늦거든요. 근데 포만 중추가 신호가 오기 전에 더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위에 100%를 채우는 동물이 돼지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 위에 120%를 채우는 게 사람이라고. 진짜요? 보통 동물들은 자기 위를 다 채우지 않는데요. 이제 포만감이 행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굉장히 많이 채우는데 왜 그러냐면 먹는 속도가 일단 너무 빨라서 포만 중추를 자극하기도 전에 확 먹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 먹고 나면 왠지 배가 터질 것 같은 그 느낌. 맞아요. 네. 그런 느낌. 왜 이렇게 숨차지? 뭐 이런 느낌은 내가 배부르다는 인식을 하기도 전에 다 먹어버려서 그래요. 천천히 드시라고 하면 100% 평소 먹던 만큼 못 드십니다. 네. 천천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일보님은 야간 일 때문에 식습관이 불규칙하고 운동할 시간이 없는 사람은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셨어요. 네, 맞아요. 요즘에 제일 어려운 경우. 네, 밤에 일하는 분들이 많고 운동할 시간이 없는 밤에 일하기 때문에 식습관이 불규칙한 거는 제가 인정할 수 있는데 운동할 시간이 없다라는 건 인정해드릴 수가 없는 게
이거는 삶의 건강이나 그런 운동이 우선순위가 너무 뒤로 밀려 있다라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항상 직장이 1번이고 네. 직장 생활 다음에 2번이 뭐 여가 활동, 뭐 취미 생활, 텔레비전 보기, 뭐 술 마시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운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선순위를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운동을 조금이라도 습관화 하려면 조금을 하더라도 뭐 하다못해 지하철에서 계단을 오르내린다 뭐 이런 거를 하더라도 일상 속에서 좀 더 움직이는 걸 찾으면 찾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운동이라는 거는 생활 속에서 조금만 더 움직이는 걸로도 충분히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하다못해 줄넘기를 하루에 10분만 하더라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야간일 때문에 식습관이 불규칙한 거는 아무래도 그게 매일매일 뭐 스케줄이 다르다고 하면 좀 더 곤란하겠지만 가능하면 꾸준히 같은 시간에 먹는 끼니는 정해놓고 드시는 게 좋고 그 외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최대한 가볍게 드시는 게 좋아요. 네. 무겁게 여러 번 드시는 것보다는 무겁게 이렇게 뭐 어떤 날은 저녁을 먹고 어떤 날은 아침을 먹고 막 이렇게 좀 덩어리지게 드시는 것보다는 네. 규칙적인 끼니 외에는 좀 가볍게 드시는 게 위에는 부담이 덜 갑니다. 네, 먹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는. 네. 잠들기 전에, 운동이나 잠들기 전에 출출할 때 맥주 한 잔을 이렇게 먹고 자면은 네. 많이 건강을 해치나요? 라고 하셨어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잠들기 전 맥주 한 잔의 유혹은 정말 강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되게 좋아해요. 좋아해서 자주 먹는데. 네. 건강을 그렇게 해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맘대로 조절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딱 한 캔이면 괜찮은데. 아니 뭐 한 캔이든 두 캔이든 본인이 조절을 해서 드실 수만 있으면 괜찮아요. 물론 살은 찝니다. 네, 물론 살은 쪄서 뭐 저 같은 술이 칼로리가 높나요? 술 자체는 뭐 이렇게 예전에 무슨 영화 뭐 리빙 라스베가스 같은 데 보면 알코올 중독자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말랐어요. 대부분 안주를 안 드시기 때문이고요. 술만 드셨을 때는 특별히 칼로리가 아주 세진 않아요. 근데 안주를 같이 먹는 순간 네. 술에 있던 그 공갈 칼로리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안주랑 같이 먹었을 땐 안주 때문에 살찌는 거야. 라는 게 안주만 칼로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안주에 힘입어 술도 칼로리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술도 당연히 칼로리가 있고 살찌는 데 주 범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사에서 간에 지방간을 조장하는 원인이기도 하니까 적당한 알코올은 정신 건강엔 이롭지만 과량의 알코올은 신체 건강에 해롭습니다. 최보님께서는 채식하고 과일만 먹는 다이어트는 어때요? 하셨어요. 약간 원푸드 다이어트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 봐요. 네, 원푸드 다이어트는 좋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것도 어차피 요요가 되겠네요. 요요도 요요지만 영양 불균형이 일단 일시적으로 되게 심하게 오기 때문에 뭐 원푸드 다이어트는 여러 면에서 이렇게 권하지는 않는 편이고요. 특히 채식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단백질, 네, 리소스를 많이 생각을 하셔야 두부 같은 거 되는데. 먹으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두부나 콩 이런 걸 드셔야 되는데 이게 채식을 하는 것 자체가 영양을 균형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신경 쓰면서 하기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막 이렇게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채식을 하는 분들은 뭐 견과류라든지 뭐 콩류라든지 두부, 뭐 식물성 단백질 이런 것들을 되게 골고루 잘 챙겨서 드셔야지만 어느 정도. 그리고 채식 다이어트를 하시면 살은 되게 많이 빠져요. 왜냐면 우유랑 그 달걀을 안 먹는 순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군것질이 굉장히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유랑 달걀까지 배제한 채식을 하시면 사실은 살은 정말 많이 빠져요. 네, 근데 그것을 사회생활을 하면서 유지하실 수가 있느냐, 그것도 문제고. 머리가 안 돌아갈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도 제가 사실 해봤는데, 비건 채식을 제가 한 3달 해봤는데, 그때 6kg가 빠지더라고요. 어머. 네. 제가 워낙에 식탐이 많고 식욕이 좋아서, 네. 과자, 빵, 뭐,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근데 그 비건이라 그래서 우유랑 달걀을 안 먹는 것까지 해보니까 먹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건 채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경험해 보려고 한 달만 했다가 살이 갑자기 많이 빠지면서 한 3달 정도 유지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유 달걀은 아직도 안 먹어요. 네. 그때 쭉 이어서요. 그렇구나. 저는 우유 좋아해서 우유는 안 먹을 순
없을 것 같아요. 네. 우유 또 할 말 정말 많은데 우유 또 한번 언젠가. 우유도 네 다음번에 또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이건 재밌는 얘기인데요. 대범한 찌질이님께서 저희 장모님께서 많이 드세요 하고 장모님께 말하면 살 빼야 된다고 안 드신대요. 배불러 그만 먹을래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음식을 남기면 이걸 왜 남기냐고 아까워서 드시는 거죠. 엄마들이 이래서 살이 찐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남는 음식 가족들이 남긴 거 먹어서 굉장히 갈등이 되는 것 같아요. 버리기는 아깝고 내 뱃속에 버리자니 살이 찌고 이때는 고민을 저도 옛날에는 남는 걸 못 보고 이렇게 그랬었는데 애초에 적게 하는 게 맞아요. 음식을. 애초에 적게 하는 게 맞고 특히 식사를 하실 때는 밥량을 처음부터 이제 우리 어릴 때는 이렇게 밥 위에 소복하게 쌓아주시잖아요. 맞아요. 그림에서도 막 이렇게. 네, 그렇게 성인이 돼서 또 그렇게 먹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농산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밥량을 애초부터 좀 작게 퍼서 이렇게 조절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남는 것은 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 쌓아서 냉장고에 넣어놓으시면 이따 다음 끼니에 먹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남는 것을 꼭 버려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벗으시고 그것을 내 뱃속에 넣는 것보다는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따 드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다. 뭐 이런 거죠. 훌륭한 보관소가 있네요. 냉장고. 네. 내 뱃속보다 훨씬 낫죠. 예성 아빠님은 아침을 장기적으로 안 먹으면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 있나요?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든 두 끼를 먹든 다섯 끼를 먹든 늘 꾸준히 드시면 그거는 뭐 규칙적으로 내가 습관이 들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뭐 안 좋나 아침을 먹어야 뭐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아침을 먹어서 생기는 장점이 있는데 나는 아침잠이 너무 많아서 아침을 먹으려고 일찍 깨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스트레스고 근데 우리 엄마는 나를 깨우고 막 집안에 전쟁 나고 이러는 것보단 안 먹고 깔끔하게 출근하시는 게 훨씬 가족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침은 꾸준히 안 드시는 분들은 오히려 먹으려고 하면 속이 더부룩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왠지 건강상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먹고 싶긴 한데 일어나긴 힘들다. 그럼 그냥 아침에 가벼운 뭐 이렇게 뭐 두유나 선식 가른 거 뭐 이런 거 그냥 드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아침을 안 먹게 되면 저녁을 좀 과하게 먹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더 뭐 기름진 걸 찾게 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연구는 있어요. 아침에 단백질로 된 식사를 하면 하루 중에 섭취하는 칼로리는 줄어든다. 그래서 아침을 이제 뭐 달걀이나 두유 같은 거, 두부 이런 걸로 먹고 나면 100% 그러니까 밥과 같이 말고 단백질만 먹으면 아침을 탄수화물이나 안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하루 중에 섭취하는 칼로리가 줄어들거든요. 왜냐하면 허기가 그렇게 빨리 안 져요. 그래서 보통 아침을 먹든 안 먹든 11시 반쯤 되면 굉장한 허기가 공복감이 막 오는데 아침을 단백질로 먹고 나면 그 허기가 지지는 않아서 사실은 다이어트를 하거나 칼로리 컨트롤 할 때 그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하루에 먹는 총 칼로리량은 아침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아침을 먹건 안 먹건 하루 중에 섭취한 총량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아침을 단백질로 먹으면 조금 전체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다더라. 이런 연구 결과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랑과 정의님은 급 질문인데요. 라고 10시 20분쯤 해주셨네요. 아유, 30분이 지났어요. 내가 자전거로 운동을 하는데 살이 왜 안 빠질까요? 근육만 생겨요. 대략 20kg는 타는 것 같은데 몸무게가 줄질 않습니다.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운동을 매일매일 자전거를 1시간씩 매일매일 타셔도 한 달에 1kg 빼기는 어렵다. 이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전 얘기도 들은 게 그 근육량이 늘어나면은 걔도 몸무게가 되기 때문에 안 빠질 수 있다는 얘기가 들어요. 숫자로서는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체지방이 줄어들고 근육이 늘어나면 결론적으로 안 빠지는 게 될 수도 있지만 부피가 달라요. 근육 1kg랑 체지방 1kg는 근육 1kg이 뭐 예를 들면 뭐 주먹만 하다고 하면 체지방 1kg는 그거에 한 3배, 4배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지방을 훅 드러내고 근육이 딱 가서 자리를 잡았을 때 실제 허리 사이즈는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체지방 한 2kg 정도만 빠져도 바지 사이즈가 하나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 근육으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바지 사이즈는 줄어들고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통이 생기거나 근육이 막 이렇게 근육질의 몸매가 되진 않으니까 네. 지금 하시는 거 꾸준히 하시되 한순간 방심해서 배고프다고 조금 더 먹어버리면 완전히 똔똔이거든요. 그런 실수는 범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네. 이거 아날리아줌님께서는 경험담인데 살 빼는 데 마음고생이 짱이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정말 저희가 이게 진짜 짱이에요. 마음고생 다이어트가 최고입니다. 입맛이 확 사라지거든요. 그래도 다이어트를 위해서 마음고생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고생 할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마음고생을 할 일은 없으면 좋겠는데 네. 마음고생 다이어트가 짱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정진학님 어떡하죠? 네. 시간이 다 됐어요. 벌써요? 네. 오늘 왜 이렇게 오늘 다이어트를 할 얘기가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다이어트 2타 뭐 이런 것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 에이핑크의 허쉬 띄워드리면서 저도 가고 정재당님도 갈게요. 감사합니다, 정재당님. 네, 감사합니다. 전 내일 뵙겠습니다.